여러분 안녕하세요. 비주얼 스튜디오 2019 API를 이용한 예제 중심 비주얼 C++ 따라하기 제46강 어플리케이션 프로그래밍 인터페이스를 이용한 공튀기기 프로그램을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코드는 제가 한 20년 전에 책을 살펴보니까 비주얼 C++ 6.0에 있는 내용인데 한번 복습하는 의미에서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즉 왼쪽 그림과 같이 공을 360도 90도 각도로 튀기는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추적을 해제하면 이와 같이 선이 공의 추적이 표시 되겠습니다. 자, 먼저 무엇을 작성할 건가 직접 작성한 코드를 한번 살펴보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와 같이 공이 당구공이라고 해도 관계 없겠습니다. 공이 마우스 왼쪽 버튼을 누르기 전까지 벽에 부딪히면 튀겨나가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 코드를 잘 응용을 하면 당구 게임을 작성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자, 왼쪽 버튼을 누르면 이와 같이 정제가 되고, 자, 그러면 코드를 어떻게 작성했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20년 전에 해봤던 것인데, 제가 이제 한번 코드를 일주일 만에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것은 MFC가 아니라 API가 되겠습니다. 이와 같이 비주얼 C++ 2019 프로젝트 생성 시에 마법사의 생성 시에 윈도우 데스크톱 어플리케이션을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와 같은 코드가 작성되는데, 솔루션 탐색기에 가보면 왕초보를 위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API는 MFC와는 달리 직접 코드를 작성하는 것으로서 딸랑 소스가 CPP가 하나 들어오고 헤더 파일 하나 추가한 것이고, 대부분 코드는 여기서 작성하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작성했나 대충 보겠습니다. 코드 양이 약 400줄 정도 되고, 함수가 한 23줄 정도, 4줄 정도 되네요. 자, 그러면 한번 어떻게 작성했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API의 전반적인 어플리케이션에 대해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Shop Define Max Loading에서 이제 제목 표시를 같은데 사용하려고 100바이트를, 즉 숫자 100을 선언했습니다. 인스턴스 핸들이 있는데 전역 변수로서 인스턴스 핸들 inst 이렇게 해가지고 이거 뭐 하는 거냐, 왕초보를 위해서 다시 한번 API 명령에 대해서 제가 다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습하는 의미에서요. 윈도우에 실행 중인 프로그램을 인스턴스라고 하고, 즉 인스턴스라는 거는 프로그램을 구분하기는 id다 이렇게 돼 있고, 인스턴스가 무슨 뜻인가 보니까 살의 경우란 뜻이더라고요. 아무튼 지정된 윈도우를 생성하고 팝업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함수를 인스턴스라고 합니다. 어려운 말로, 그런데 쉬운 말로 윈도우즈에서 실행 중인 프로그램을 인스턴스라고 한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WCHAR이 있는데 이거는 뭐냐, 16비트 유니코드 문자, 윈도우즈 캐릭터의 약자인데, 디파인에 적용이 된 걸 보면 type df WCHAR_T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또 16비트 유니코드 문자를 표현할 때 WCHAR을 쓴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이제 제목 표시줄에 쓸 때 WCHAR SJ 타이틀 대괄호 열고 맥스 로딩은 100이죠. 제목 표시줄의 텍스트 길이가 되겠습니다. SJ는 뭐냐, 이제는 사이즈를 읽었는데 사이즈가 아니라 스트링 제로 같아요. 스트링 제로. 널로 끝나는 헝가리언 표기법이다. 문자는 끝에가 0이니까 SJ라는 걸
헝가리언 표기법으로 이렇게 쓴다 하는 것만 참고로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SJ 윈도우즈 클래스는 기본창 클래스 이름이다. 그 다음에 이것도 그 지난 시간에 좀 설명을 했는데 어텀이 뭔가 정의된 구조체 이름을 의미한다. 어텀은 원소 요소란 뜻이며 int 엘리멘트 구조체로 아래와 같이 정의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엘리멘트 어텀 구조체가 결과적으로 엘리멘트로 정의되어 있죠. 그 다음에 구조체의 포인터 구조체명으로 아톰을 쓰고 포인터를 넥스트 포인터로다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API에 나오는 용어 중에서 콜백이라는 게 있습니다. 콜백이라는 거는 좀 어렵죠. 아무튼 콜백이니까 호출 규약 그런 뜻입니다. 이게 뭐냐? 표준 호출 규약으로 파라미터를 스택에 쌓아서 함수를 호출하고 쌓인 파라미터들을 함수가 리턴 되기 전에 정리를 한다. 그런 의미입니다. 어려운 말로. 자, 그것도 샵 디파인에 보면 콜백으로 이렇게 정의되어 있는데 다시 보면 언더바 스탠다드 콜로 되어 있습니다. 이 밑줄 두 개입니다. 이거는 한 개가 아니라 언더바가 두 개입니다. 그 구조체로다가 C my 클래스로 정의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함수값을 가져오는 걸 콜백이라고 합니다. 어쨌거나 함수를 호출하는 걸 콜백이라고 한다. 용어를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자주 나오는 W파람, L파람이 있습니다. 이거는 워드 파라미터의 약자다. 워드 파라미터의 약자고 롱 포인터 W 파라미터는 워드 파라미터고 L파람은 롱 파라미터의 약자다. 이것은 뭐냐? 언사이드 인테장이다. 그리고 L파람은 롱형이다. 즉 쉽게 얘기하면 숫자다. 그런 의미입니다. 숫자. 앞에 거는 작은 숫자, 뒤에 거는 긴 숫자, 정수값. 그런 의미다. 현재는 두 값 다 4바이트를 차지한다. 옛날에는 16비트에서는 2바이트였다. 참고로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용어들이 많이 나왔어요. 그 다음에 뭐 이건 위에 센 거고 my register 클래스라는 게 있습니다. 이제 이게 어디에 사용되냐면 이런데 이제 그 어텀을 등록할 때 레지스터가 등록하다 그런 뜻이죠. 그게 무엇인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my register 클래스는 팝업시키고자 하는 윈도우의 설정입니다. 즉 스타일, 아이콘, 커서, 배경사, 윈도우즈 프로시저 등을 지정하는 함수를 my register 클래스에 묶어놓은 겁니다. 글자 그대로 묶어놓은 덩어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톰으로 이렇게 my register 클래스로 되어 있고 bool 명령으로 initialize 인스턴스도 설정되어 있고 윈도우즈 프로시저 콜백 함수로 되어 있고 about도 콜백 함수로 이와 같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API 엔트리가 뭔가 이것도 자세히 살펴보면 F1키를 누르시면 도움말이 나타나는데 F1키를 눌러서 제가 도움말을 살펴본 것입니다. 샵 디파인으로 정의되어 있습니다. API 엔트리라는 것은 뭐냐? 뭘로 정의되냐면 win API로 정의되어 있더라고요. 다시 또 win API를 찾아보니 다음과 같았다. 샵 디파인 win API는 언더바 스탠다드 콜입니다. std 콜. win API 엔트리도 결과적으로 언더바 두 개 std 콜백 명령이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좀 어렵죠. 어쨌거나 기본적으로 API를 선택을 해서 이와 같이 윈도우즈 데스크톱 어플리케이션을 선택을 해서 비주얼 스튜디오를 프로젝트를 실행시키면 아래와 같이 기본적인 디폴트로 이게 들어옵니다. 자, 그 다음에 int API 엔트리가 뭔가 int로 선언하고 API win main 인스턴스가 있는데 이걸 보면 아무 의미가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뭐냐? 16비트 윈도우 호환을 위함으로 항상 느리다 하는 거고 밑에 있는 거는 롱포인트 커맨드 라인은 도스 윈도우에서 프로그램 이름 다음 명령인 다음에 0으로 끝나는 문자열에 대한 포인터랍니다. 포인터.
이게 뭐냐? 예를 들어서 소스창에서 우리가 c땡땡 루트 서고 노트패드 한 칸 띄우고 data.txt를 치면 이것이 실행되는 것이 이 명령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커맨드 CO는 이거는 이제 프로그램 실행 시 메인 윈도우 화면을 띄운다. 요거를 하지 않으면 화면에 뜨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뭐 이러한 함수도 있습니다. 참조되지 않은 형식 매개 변수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어쨌거나 그 마법사에 자동으로 실행되는 것인데 한번 좀 살펴보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 가속기 엑셀레이터라는 것도 있습니다. 키 테이블에 관한 핸들이 있고, 자 여기서부터 이제 메시지는 메시지로 선언을 하고, 여기까지는 기본적으로 나온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클래스가 자주 나와서 클래스를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나름대로 왕초보를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지금 공튀기기 코드를 작성하기 전에 한번 해보는 것입니다. 클래스가 뭔가? 우리가 C 언어에서 또는 C++에서 어레이를 배웠죠. 어레이는 배열로서 동질적인 자리의 집합으로서 숫자나 또는 문자 중 한 가지만 이렇게 묶어놓은 것을 어레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구조체 스트럭, 이것은 이질적인 자리의 집합, 즉 숫자와 문자 두 가지 데이터 형식을 혼합해서 사용 가능한 것을 구조체라고 하죠. 예를 들어서 성적 코드를 작성할 때 과목도 있고 점수도 있고 이렇게 할 때를 구조체라고 하죠. 그 다음 세 번째 클래스라는 게 있는데, 이 클래스라는 거는 구조체 플러스 함수를 사용할 수 있다 하는 것이 차이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클래스가 많이 나와서 왕초보를 위해서 다시 한번 자세히 이렇게 넣어봤습니다. 타입 스트럭 태그 윈도우즈 클래스, 얘는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클래스라고 합니다. 이런 구조체는 구조체로 이와 같이 정의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얘는 인테저니까 숫자일 거고, 숫자와 문자 뭐 이런 것들은 문자가 되겠죠. 이렇게 어쨌거나 자료형으로 선언되어 있다, 구조체로. 자, 예상 거고. 자, 여기서부터 이제 코드가 되겠는데, my register 클래스가 있는데, 이건 뭐냐? 창 클래스를 등록하는 클래스가 되겠습니다. 즉, 어떤 창이라는 거는 영어로 윈도우가 되겠고, 클라이언트 창, 이게 창이라고 하죠. 이제 공튀기기를 할 텐데, 이 공이 이제 그 벽면에 갔다가 맞으면 90도로 나와서 다시 또 90도로 이렇게 튀겨질 텐데, 이러한 어떠한 그 윈도우즈의 그 창 클래스, 이 속에는 공도 있을 거고 움직이는 것도 있을 거고 숫자도 있고, 그런데 그런 것을 등록하는, 글씨도 써 있을 거고, 그런 거를 등록하는 클래스가 되겠습니다. 클래스라는 거는 어떤 모듈이 되겠습니다. 모듈. my register 클래스가 있는데, 인스턴스가 코드라고 그랬죠. 프로그램 윈도우즈 코드를 인스턴스라고 그랬습니다. 윈도우즈 클래스 EXW 윈도우즈 명으로다가 윈도우즈 클래스 구조체 명으로 선언된 WCEX라는 변수명으로, 이게 변수명입니다. 즉 구조체명입니다. 이용한 스타일을 생성할 건데, 즉 여러분들은 아마 이게 기본 디폴트 값으로 이게 들어왔을 것입니다. 여기까지 제가 이것을 자세히 왕초보를 위해서 뭐 인터넷에도 그렇고 책에도 자세히 설명되어 있는 게 별로 없어서 제가 유튜브도 살펴보고 책도 살펴보고, 특히 20년 전에 책 사본 책을 다시 꺼내서 한번 정리해 본 것입니다. 이런 것이 있구나 하는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명령들이 원래 많아서 잘 모르시면 F1 키를 이렇게 갖다 놓고 F1 키를 눌러서 MSDN으로 이동하여 인터넷으로 자세한 것은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윈도우 클래스 구조체 명으로 선언된 변수명, 구조체명이죠. .cb 사이즈는 사이즈 오브 윈도우즈 클래스, 사이즈 오브는 메모리 값입니다. 윈도우즈 클래스 전체의 사이즈는 여기에 이 변수에 저장이 됩니다. 즉 윈도우즈 클래스 필드들이라고 하죠. 필드는 그 어떤 항목들, 하나하나의 항목들의 토탈 사이즈가 되겠습니다. 이 토탈 사이즈가, 요걸 이제 그 프린트 해보면 그 몇 바이트가 나오겠죠. 제가 옛날에 한번 해보니까 대략 40바이트 정도 차지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윈도우즈 클래스에 WCS 스타일이 있는데, 이게 이제 클래스 스타일인데, 이게 보면 CS는 클래스 스타일이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 뭐 HRET draw 라는 거는 0x0001입니다. 16진법으로 1입니다. 이게 1. 요거는 두 번째는 2루 그 샵 뒷바인에 정의되어 있더라고요. 이렇게. 이 스타일은, 윈도우 스타일은 지정한 윈도우 크기가 변하면 운영체제가 페인트 메시지를 윈도우 프로시저에 보내는 역할을 합니다. 아무튼 스타일은 그대로 두시면 되겠고, wcs.lpfn 뭐 이렇게 프로시저가 있는데, 윈도우즈 프로시저인데, 이건 뭐냐면 기본 메시지 처리기 함수 지정할 때 사용되는 것입니다. 즉 프로시저라는 거는 윈도우에서 메시지를 보내기 위해 호출하는 함수, 보내기 위해 어쨌거나 프로시저라는 거는 윈도우즈에서 메시지를 보내기 호출하는 함수를 또 메시지 함수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쭉 길게 써놨습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CB 클래스 EX 엑스트라 제로 할당된 추가 클래스 메모리 양을 지정하는 것으로서 초기값은 0이다. 그 다음에 그 윈도우즈 엑스트라가 있는데 창 메모리 양을 지정하는 건데 저기 0이다. 우리는 여러분들은 그냥 그대의 기본 디폴트 값으로 그냥 두시면 됩니다. 저는 이게 무슨 뜻인가를 알아보기 위해서 지금 하는 겁니다. 인스턴스 핸들이 있는데 현재 창을 지정하기 위한 인스턴스 핸들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코드다, 윈도우즈 코드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 아이콘, 이제 로드 아이콘이 지정하는 게 있고, 뭐 기본 값으로 이렇게 이제 디폴트 값으로 아이콘을 지정하는데, 이거는 리소스에서 아이콘을 변경하시면 되겠습니다. 커서를 지정하는 디폴트 값도 있습니다. 에로 화살표가 되겠죠. 그 다음에 백그라운드가 컬러 플러스 1인데 윈도우 시스템 기본 배경색이 기본 디폴트로 보통 흰색이죠. 이와 같이. 즉 이와 같이 이런 것들이 이제 이런 게 다 흰색이죠, 여기가. 그런데 여기에 이제 배경색을 뭐 플러스 2 하면 검은색도 되고 그러더라고요. 이렇게 마이너스 투명색. 그렇지만 이제 제어판에서 변경이 가능하다 하는 것입니다. 뭐 디폴트로 플러스 1을 해놓으시면 되겠고, 나는 흰색보다는 검은색이 플러스 2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메뉴 이름이 되겠고, SJ 윈도우 스트링 제로 윈도우 클래스 이름 지정하는 게 있습니다. 사이즈가 아니라 스트링 제로의 약자인 것 같더라고요. 이게 SJ가 많이 나오죠. 아무튼 문자열, 널로 끝나는 문자열의 현가령 표기법이다. 이거 이름 같은 거는 문자죠. 예를 들어서 뭐 테스트 다음에 마지막에는 공백 문자가 포함이 된다. 이렇게 해서 이제 기본적으로 있고, 함수 인스턴스가 있고, 그 다음에 불 함수로다가 인스턴스 핸들이 있죠. 핸들이 있는데 여기서 보면 int command show 인자가 있고 그렇습니다. 매기 변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인스턴스 핸들을 h 인스턴스에 대입한다, 즉 변수에 저장한다, 그런 의미인데, 이걸 자세히 살펴보면 이게 뭐냐면 이제 여러분들은 기본 값으로 여기에 있을 겁니다. 요거를 제 나름대로 바꿔본 겁니다. 자, 요것을 요대로 바꿨습니다. 즉 이것은 뭐냐, 여러분 임의로 바꿔보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이제 첫 번째 사이즈가 되겠습니다. 요거를 이제 한번 바꿔서 주석 처리하고 한번 밑에 걸 해보겠습니다. 이 앞에 숫자의 의미는 0,0에서 즉 윈도우 창 픽셀 위치가 되겠습니다. 즉 요거의 의미는 X좌표 100, Y좌표 50에서 1020, 768 사이즈로 하겠다. 한번 요걸 먼저 컴파일 해보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와 같이 윈도우즈의 사이즈가 되겠습니다. 다시 보겠습니다. 너무 빨리 지나갔어요. 지금 그 당구공식 얘기는 아직 시작도 안 했습니다. 왕톱으로 해서 한번 해본 것입니다. 잠깐, 네, 잠깐 좀. 조금 이따가 좀 부탁드립니다. 네, 네. 그 다음에 자, 이것을, 저 원리치료 시키겠습니다. 요걸 이제 1920 곱하기 보통, 화면 사이즈가 1920 곱하기 1024가 되겠죠? 이와 같이. 화면이 커진 것을 볼 수 있겠습니다. 또 윈도우즈 디폴트 사이즈에 해당되는 것이고, 요거는 제목, 윈도우즈 창 제목이 되겠습니다. 요걸 자세히 해놓았으니까 혹시 요거를 모르시는 분들은 화면 캡처를 하시기 바랍니다. 어쨌거나 요것도 네이버에 제 블로그에 올릴 계획입니다. 자, 여기서부터 시작인데, 여기 보면 show 윈도우가 있죠? 요거를 안 쓰면 화면에 표시가 안 됩니다. 커맨드 아주 중요합니다. show 윈도우즈 핸들, 커맨드 show. 다음에 업데이트 윈도우. 요거를 하면 화면에 출력이 안 된다. 자, 여기서부터 이제 오늘 배울 코드가 되겠습니다. 롱포인트, 리설트 콜백, 윈도우즈 프로시저에 핸들이 있는데, 윈도우즈 핸들로 on 인테저 메시지, 워드 파라미터, 롱포인트 파라미터, 이거 짧은 정수형이라고 그랬죠. 이건 롱이고, 이건 디폴트 인테저라고 그랬죠. 자, 먼저 여기서까지인데 그대로 그냥 설명을 드리고, 이 소스는 네이버 블로그에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어쨌거나 CPP 소스에서, 윈도우 소스에서 그대로 복사해서 갖다 쓰시면 되겠습니다. 더블로다가 클라이언트 X축, Y축 폭을 설정합니다. X1이라고 했습니다. X축, CY는 Y축 높이. 디바이스 컨텍스트 핸들로서 HDC를 선언합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스위치 케이스, 여기서까지인데, 이렇게 보시면 기본 값으로 나온 프로젝트 생성 시 나온 것에 그대로 쓰시면 되겠습니다. 스위치 케이스, 스위치 메시지를 하는데, 메시지는 on 인테저로 선언되어 있죠. 이걸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써주십니다. 케이스, 윈도우즈 메시지 사이즈, 콜론. CX는, 로워드로 선언하고, 이거 그대로 써주시면 명령어입니다. LOWORD. I 파라미터, 클라이언트 영역의 폭을 지정해주고, CY1은 HI 워드로 선언해서, I 파라미터 그대로 선언해 주십시오. 이거는 명령어니까 그대로 선언해 주시기 바라고, 이거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했습니다. 여기 보면 로워드, 이렇게 보면 이렇게 16진수 FFF 제로로 되어 있죠. FF로 되어 있죠. HDC는 getDC, 윈도우즈 핸들을 가져오는 명령이 이렇게 getDC입니다. 사이즈의 윈도우즈 핸들을 가져오면 getDC입니다. 예, 해주시고, 공의 시작 위치가 이제 중간에서 시작할 텐데, x 값은 변이고, x 스타트는 시작 위치, cx어는 창, 초기 값으로 이렇게 해주는데, 그 위치를 2로 나눴습니다. 즉, 이 창 사이즈의 정 가운데서 하겠다. x좌표, y좌표도 똑같이 가운데서 이렇게 시작을 하겠다.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제가 이것을 배경색을, 처음에 이제 배경색을 지정하는 방법은 브러쉬로도 하면 되는데, select object, 먼저 검정색을 지금까지 했으니까 흰색으로 하는 방법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select object HDC create solid brush RGB 0,255,255 해주시면, 이게 이제 set ROP2라는 게 있는데, 이 set ROP2라는 명령이 뭐냐면,
레스크 오퍼레이션입니다. 레스크 오퍼레이션. 이진 레스터 현상이라는 게 있습니다. 어쨌거나 그 도형을 이동시키는 방법에는 도형을 그리고 잠시 신호 다시 그려주면 그런 방법을 하는데, 세트 레스크 ROP2를 쓰게 되면 이와 같이 반대의 색, 보색으로 나타납니다. 이렇게 보색. 이게 뭔 얘기냐 한번 실행해 보겠습니다. 네. 다시 여기서 저 밑에서 안에서 그런데 어쨌거나 select object HDC create solid brush RGB 이건 빨강색으로 이제 보를 하려고 이렇게 한 건데 그대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또 도형을 이동시키는 방법은 set ROP2를 하고 HDC, R2 언더바 XO와 펜, XO와 펜이라는 보색으로 지정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보색으로. 요거는 제가 이제 대포 게임에서도 한 것이죠. 도형을 그리고 슬립으로 씌운 다음에 다시 그려주면서 이동 명령을 주면 도형이 이동하게 되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하는 건데 이거는 참고로 보시고, 어쨌거나 set ROP2를 쓰고 소가를 열고 HDC, R2 언더바 XO와 펜을 설정하고, 즉 펜과 화면색을 XY 연선, 즉 바탕 화면색의 보생으로 도형을 그리는 방법이 이 명령입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이거 암기하시기 바랍니다. 보색으로 이렇게 도형을 그리는 방법. 그런 다음에 이제 볼이 이게 이제 시작 위치인데, 이것을 하기 전에 무엇을 할 거냐면 헤더 파일을 하나 만드시기 바랍니다. 제가 만들어 놨는데 헤더 파일을 하나 any 헤더 파일을 ANI로 헤더 파일을 만들었는데, 먼저 헤더 파일을 살펴보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냥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샵디파인 맥스 수학함수 사인 코사인을 사용하기 위해서 math.헤더 파일을 추가해주고, 이게 이제 거북이 그래픽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이게 보니까 거북이는 오직 전쟁과 해전 두 가지밖에 없기 때문에 거북이 그래픽이라고 하는데, 먼저 샵 디파인 파이는 3.14 이렇게 해주시고 wx, y 선언해줍니다. 이동 변이가 되겠습니다. int로 이동 시작 위치하고 회전 각도를 나타내려고 x 언더바 스타트, y 언더바 스타트 이렇게 해주십니다. 그 다음에 디도 방향으로 길이 i인 L인 선을 그리고 끝점으로 이동하기 위해서 이것을 해주는데, forward 1으로 함수명을 적어주고 HDC, int L로다 선언해줍니다. 이건 뭐 할 때 사용하는 거냐면, 이렇게 이제 이동할 때, 이게 좀 어렵더라고요, 사실은. 이게 잘 안 되는데, 이것의 의미는 이게 좀 어렵습니다. 이게 이제 직각삼각형이 쭉 있다면, 옛날에 배웠던 직각삼각형이 있다면, 이게 이제 각도를 D라고 할 때, D라고 하고, 요게 이제 가로축을 X라고 하고, 세로를 Y라고 할 때, 요 L이 되겠습니다. 빗변의 길이, L값. 즉, D도 회전해서 좌회전 L만큼 이동하는 경우 이동 변이는 이와 같습니다. 즉 1도는 라디안 값으로 바꾸면 180분의 파이 라디안 1도입니다. 이게 좀 어렵죠, 이게 사실은. 그래서 어쨌거나 이 공식이 있는데, x는 플러스든 x는 x 플러스 L 곱하기 코사인 소가를 열고 D 곱하기 파이 180분의 파이를 하게 되면 x축으로 이동하는 거리가 되겠습니다. 이동하는 값이 되겠습니다. 이쪽에는 코사인이 되겠고, 그 다음에 y로는 사인 값이 되겠습니다. 이게 중학교 수학책에 나오는 거죠. 여기에 이제 코사인, 사인 값 이렇게 해서 하는데, 여기 y 값은 마이너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윈도우즈에서도 이렇게 보면 x축
x축이라고 세고 y가 세로축이죠. x축은 여기가 0이고 오른쪽으로 갈수록 1922죠. 픽셀이죠. 예를 들어서 y는 위에가 0이고 밑에가 1024죠. 픽셀이죠. 즉 y축은 증가할 때는 플러스를 하면 되는데 얘 같은 경우는 y축에서 시계 반대 방향의 각도는 양수가 되고 시계 방향의 각도 음수가 된다. y좌표는 아래 방향으로 증가하고 y좌표에서 위로 갈 때는 음수가 됩니다. 음수. 이렇게 하죠. 음수가 되겠죠. 그래서 이 아래로다가 가다가 아래로 이동하게 되면 이 각도는 예를 들어서 20도다 그러면 얘는 마이너스 20이 됩니다. 그래서 아래로 갈 때는 y축에서 시계 방향, 즉 아래로 간다는 시계 방향으로 돌 때는 이 값이 음수가 돼야 됩니다. 음수가. 마이너스 L 곱하기 사인 이렇게 어쨌거나 이러한 공식이 있다. 모르시면 그대로 저처럼 즉 여기서 여기까지 좀 이따가 한꺼번에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라인트는 그 x 언더바 스타트 플러스 x 이 값을 출발하는 값에서부터 더해주면 되고 y는 더해주면 됩니다. 그 다음에 회전하는 거는 샵 뒷반으로 정해서 로테이션 1으로 선언하고 그 각도는 d는 d 플러스 g도 한다면 나머지 값 퍼센트 360다면 360도 범위 내에서 회전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즉 지금 이해가 안 가시는 분들은 제가 보기에는 이제 블로그 올려놓을 텐데 스마트폰 이용자나 직접 해보실 분을 위해서 아무튼 헤더 파일은 적당히 해주시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화면 캡처해서 그대로 보고 하십시오. 일단은 좀 어렵습니다. 사실은. 자 이제 그렇게 한 다음에 여기서 했죠. D는 랜덤하게 이제 나타나는 건데 랜덤하게 각도가 나타나는 방법은 아래에 ND 써주고 퍼센트 30 더하기 20 하면 30으로 나눈 나머지 값의 범위는 0에서 29까지죠. 20을 더하면 20에서 49 사이에 공의 초기 난수 방향이 적당하게 이렇게 이제 하면 된다 하는 거고 이거는 임의로 해주셔도 됩니다. 예를 들어서 20이 아니라 80으로 하면 더 많이 초기값 공이 실행해 보겠습니다. 이와 같이도 튀고 네. 그 다음에 여기 지금 30으로 하면 어떻게 되나 보겠습니다. 네, 이와 같이 적당하게 난수가 발생이 된다. 초기값으로 설정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마우스 왼쪽 버튼을 눌렀을 때 무한히 반복하는 버추얼 키인데 가상 키 코드인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되겠습니다. 몇 줄 안 됩니다. 사실은 좀 코드가 복잡해서 그렇죠. 자 여기서 좀 어려울 수도 있겠습니다. 그대로 보고 치십시오. 아무튼 get 파일, get asynchronous key state라는 버추얼 키가 있는데 가상 키가 있는데 L 버튼 눌렀을 때 0보다 같거나 크거나 즉 마이너스가 아니면 즉 0을 누르면 L 버튼 누르면 정지해라. 파일 뭐뭐 하는 동안 무엇을 해라 이것을 해라 이런 것입니다. 자 그리는 방법 이제 볼을 그려야 되겠죠. 엘립스 명령으로 acdc, x 위치 x-20, y-20, x 플러스 20 적당하게 사각형의 좌상단 이게 이제 좌상단 우하단에 이 볼을 그리겠다. 엘립스를 그리겠다. 그런 뜻이겠고 아무튼 슬립 40이면 1000분의 40초니까 1000분의 40이니까 0.04초가 되겠고 신후에 다시 그려주면 됩니다. 다시 이렇게. 그러면 이게 왜 그린가를 이렇게 살펴보면 여기서 보면 이 세트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그래서 set rp2라는 명령이 이게 이제 도색으로 만들어집니다. 반대색으로 이렇게. 이 명령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명령을 넣게 되면 그렇게 됩니다. 이 명령 밑에는 어쨌거나 도형을 이동시키는 방법은 무조건 앞에다가 이 명령을 쓰고 난 다음에 도형을 그리고
쉬었다가 다시 그려주면 그것이 이동하게 되겠습니다. 이동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게 지워집니다. 그 다음에 다시 그려주면 똑같은 위치에 그러면 이제 공이 이동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는 여기까지 이동 명령이 되는데, 이동할 때 보면 만약에 y-20 0보다 작으면, 즉 오른쪽에 이게 화면이라고 할 때 이 의미는 y-20이라는 의미는 뭐냐면, 끝에가 아니라, 끝에는 이와 같이 메뉴도 있고 그래서 안 좋으니까 그거보다 약간 20픽셀 안쪽에서 요만큼 안에서 부딪혔을 때 요까지만 가라, 그런 의미입니다. 메시지 비프는 오케이, 삑삑 소리 나게, 콤마 로테이션 마이너스 곱하기 D입니다. Y좌표에서 마이너스 2D 방향으로 튼다, 그런 얘기고, 그 다음에 Y 플러스 40 밑에인데, 이게 이제 가장 밑에는 무슨 메뉴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저는 여기서 조금 위로 했습니다. 좀 올려가지고 40으로 했습니다. 적당히 여러분들이 바꾸시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X값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식으로다가 해서 하는 건데, 이게 중요하지. 로테이션, 각도가 회전하는 게. 이 각도를 로테이션 하는 방법이 쉽지는 않은데,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사실은. 근데 이거는 랜덤하게 각도가 튀어져 나가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이무일 한번 해보시기 바라고, 화면 캡처를 해서 그대로 하시기 바랍니다. 로테이션이 마이너스 2 곱하기 D인데, 이게 뭐냐? Y좌표 위에서 마이너스 20픽셀에서 방향 전환한다. 마이너스 2도, 마이너스 2t 또 우회전을 한다. 마이너스는 우회전을 하는 겁니다. 로테이션 마이너스 2t, Y좌표 아래에서 40픽셀 한 방향 전환. 이렇게 해서 이런 공식이 있는데, 되고, X좌표는 90도 우회전. 어쨌거나 이런 공식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임의로 바꿔보시기 바랍니다. 임의로 바꾸게 되면 여러 방향으로 튈 겁니다. 좀 이따 이거는 화면 캡처할 수 있도록, 자, 잘 안 보이시는 분이어서 그냥 보고 치시라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 forward HDC는 콤마 50 하면 속도입니다. 즉 빗변의 값이 크면 속도가 빠르다. 이게 끝입니다, 사실은. 자, 그럼 한번 요거를 지금 10으로 해보겠습니다. 로컬 디버그. 네, 천천히 가죠, 이렇게. 네, 요걸 한번 이제 100으로 해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오른쪽으로 마이너스 값이 되겠습니다. 네, 재밌죠? 애니메이션. 자, 그래서 이게 이제 forward 함수가 뭐냐, 이렇게 보면 애니의 forward가 이렇게 있는데, 이 값이 되겠습니다. 이 값이 빗변의 길이가 이제 값이 커지면 속도가 빨리 간다, 그런 얘기입니다. 속도가. 자, 그런 다음에 제가 조금 더 하는 거는 이제 배경색을 아까 그냥 했는데, 배경색을 지우는 명령이 검정색인데, 원래는 디폴트가 검정색이 아니라 이제 예를 들어서 노란색을 하겠다, 이렇게 하면 create solid brush RGB 255 하면 노란색이 되겠습니다. 네, 이와 같이. 지금 중요한 거는 set rp2 레스트 오퍼레이션으로 해서 그런데, 지금 볼의 색깔이 원래는 빨강색인데, 이게 이제 배경색의 보색으로 해서 컴퓨터가 자동으로 초록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이게 초록으로. 왼쪽 버튼 누르면 정지하고, 즉 이게 배경색이 원래는 노랑이고, 지금 위에 이 볼의 색깔이 솔리드가 255 그대로, 그죠? RGB 컬러 레드 그린 블루에서 250으로 됐는데, 원래 빨간으로 나타나야 되는데, 이 set rp2 명령에 의해서, XOR 보색 명령에 의해서 백그라운드를 이와 같이 노란색으로 바뀌면 컴퓨터가 알아서 rpt 명령이 먹혀서 그렇습니다. 반대로 나타나죠. 그러니까 rpt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떤 백그라운드를 바꾸는 방법은 select object acdc, h 브러시 해주시면 됩니다. 이 명령에 앞서서 여기 보시면 wm 언더바 페인트에 페인트 스트럭처 ps 세미콜론 hdc는 비긴 페인트 윈도우즈 핸들 and ps. 그 다음에 펜 색깔을 바꾸는 방법 hpen 이렇게 펜 핸들 해주시면 되겠고 브러시 핸들은 브러시 핸들 이렇게 써주시면 됩니다. 이걸 써주시고, 이게 이제 HDC는 비긴 페인트 뭐 이런 게 있는데, 이게 뭐냐, 무효화 영역에 대해서만 그릭을 수행하는 명령입니다. 이게. 그 다음에 HDC getDC가 있는, getDC는 창의 클라이언트 전체에 대한 그릭을 수행하는 명령입니다. 이런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픽셀, 세트 픽셀을 한번 해보려고 한 거고, 그 다음 펜의 색깔 바꾸는 방법은, 이게 이제 뭐냐면, 이거 뭔가, 뭐 한 거냐면, 테두리를 만들어 본 것입니다. 테두리. 이와 같이, 제가 여기 테두리가 지금 청색이죠. 청색. 테두리를. 더 굵게도 할 수 있고, 사실은 이게 아니라 여기다가 당구대를 제대로 그려서, 당구대를 멋있게 입체적으로 그려서, 원래는 여기에 이제 당구공이 여기서 움직여야 되겠죠. 사실은 이렇게. 여러분들께서 한번 직접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때 이제 H펜은 크리에이트 펜에서 펜 스타일은 언더바 솔리드, 채운 꽉 찬 솔리드에서 펜의 두께는 6픽셀로 하고 RGB 컬러 0,0,250 하면 레드, 그린, 블루로 색깔로 변합니다. 그 다음에 셀렉트 오브젝트 HDC 펜 이렇게 해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라운드형 사각형을 그리는 방법은 라운드 릭탱글 HDC 1900 곱하기 그 X좌표, Y좌표, 라운드 10픽셀 라운드를 하겠다. 그리고 연습으로 세트 픽셀 점 찍어 본 것입니다. 가운데 안 보이지만은 있습니다. 그럼 셀렉트 오브젝트 펜 이렇게 해주셔야 됩니다. 셀렉트를 전부 해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글씨를 한번 연습으로 한번 해보았습니다. 글씨 쓰는 방법, 폰트, 핸들, H폰트하고 폰트 1. 폰트 1은 크리에이트 폰트 30픽셀, 옵션. 그대로 해주시고, 마지막에만 뭐 굴리면 굴림.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글씨를 쓰는 방법, CHL, STR1. 대괄호 열고 몇 바이트. 언더바티 유니코드 형식. 언더바티는 세계 표준 코드로서 한글 한자도 2바이트, 영문 한자도 2바이트, 숫자도 2바이트, 중국어도 2바이트, 아랍어도 2바이트, 일본어도 2바이트가 유니코드인데, 이렇게 해주시면 문자 집합에서 멀티바이트 속성을 유니코드가 아니라 멀티바이트 속성으로 해주셔야 됩니다. 오류가 안 생깁니다. 써주시고, 어디에 텍스트 아우트 HDC, X좌 800, Y좌표 20, 그 문자 변수 str, len, 길이 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다 사용한 거는 딜리트 오브젝트 해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딜리트 오브젝트를 해주셔야 메모리가 해제됩니다. 어쨌거나 이런 것들은 제가 많이 했는데 F1키 눌러서 이렇게 살펴보면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네, 끝입니다. 자, 다시 한번 컴파일시키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와 같이 재밌죠? 공튀기기 API를 이용한 이제 그 당구공을 여러 개 할 수도 있고, 백그라운드를 실제 당구공의 파란색 천을 브러쉬를 이용해서 멋지게 작성하고, 또는 뭐 그림을 불러와서, 그리고 이 볼을 치게 되면 특정한 방향으로 이동하는 빌리아드 게임을 제작할 수도 있겠습니다. 포켓볼을 제작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자, 왼쪽 버튼을 누르면 정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 시간에 낸 코드는 사실은 이게 이제 터틀 그래픽이라고 그래서, 거북이는 그 앞으로만 나가죠. 앞으로만 나가고 회전 두 가지밖에 없는데, 이게 터틀 그래픽이더라고요. 먼저 헤더 파일을 하나 더 추가합니다. 헤더 파일을 하나를 추가를 해서 ANI1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냥 화면 캡처하시라고 요거를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대로 보고 치시는 게 그냥 좋습니다. 자, 여기서부터까지 이렇게 그대로 이제 그냥 쳐주시기 바랍니다. 헤더 파일 하나를
그리고 이 헤더 파일을 넣었으니까 cpp로 들어가서, 즉 파일 두 개서 ani.ani1.헤더 파일하고 볼1.cpp 두 개밖에 없습니다. 사실 여기 다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헤더 파일을 여기다가 사용해서 인크루드 시켜줍니다. 인크루드 여기 제일 꼭대기에다가 이렇게 보시면 여기 이제 샵 인크루드 사용자가 작성 헤더 파일이니까 큰 따옴표 ani1.헤더를 인크루드 시켜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어디서부터는 디폴트로 생성된 거니까 그냥 쭉 제가 설명하려고 이렇게 주석 처리를 한 것입니다. 한번 쭉 내려보겠습니다. 그대로 두시면 됩니다. 사실은 제가 왕초보를 위해서 자세히 설명을 해 놓은 것입니다. 사실은. 그리고 이제 실제 코드는 이제 밑에서부터 있는 것입니다. 여기까지는 그대로 그냥 두시면 됩니다. 그대로 두시면 되고, 여기서 이름을 바꾸시려면 저처럼 여기 이름을 바꾸시면 되겠고, 화면 사이즈를 적당히 조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건드실 필요가 없고, 이제 여기서부터 직접 해주십니다. 여기서부터 케이스 윈도우즈 메시지 언더바 사이즈부터 해가지고 쭉 내려보겠습니다. 그냥 이렇게. 사실 몇 줄 안됩니다. 어쨌거나 그 원리는 set rp2 소괄호 열고 hd device context handle alt 언더바 xy 연산 10 실은 이걸 써주고 도형을 그린 후에 시계하고 다시 그려주면, 다시 그려주고 이동하면 그것이 이제 지워진다 그런 얘기입니다. 반대색으로 되니까 바탕화면색 보색으로 도형을 그린다. X 아주 중요한 그 명령입니다. 일단 도형을 애니메이션을 나타낼 때는 이걸 꼭 사용하니까 이것을 암기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것들은 뭐 그냥 적당히 해주시면 되는데 초기 값이니까 여러분들 임의대로 해주시면 됩니다. RND는 로또 복권 추첨할 때도 많이 했죠. 퍼센트 30 하면 이게 이제 나머지 값인데 30 하면 0부터 29까지 나머지 값이 나타나고 여기에 20을 더하니까 49에 난수 방향이 된다. 30 초기값 방향이 49도까지 나온다. 출발할 때. 그 다음에 싱크니스가 에이싱크니스, 싱크니스가 있죠. 이런 명령. 버추얼 키 그대로 써주십니다. 그냥 무조건. 네, 좀 내려보겠습니다. 네, 다 밑에는 그냥 해본 것입니다. 네, 여러분들께서 다시 한번 실행시키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좀 보완해서 멋진 빌리아드 게임을 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